자, 오세훈 시장이 어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만 선고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꽤 크죠. 이게 뭐 2심 가서 감형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만 돼도 그냥 되고, 그러니까 무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선고가 되면 판사가 한 90만 원 선고를 해요. 그래서 살려주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은 좀 어렵습니다. 1,000만 원은 아무리 깎이더라도 500만 원 정도 깎인다 해도 100만 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상실령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판결을 보면 꽤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치 브로커의 말에 대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미 명태균이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그다음에 오세훈 이 세 명의 지금 재판에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김건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1심, 2심 무죄고요. 여기 24일 벌써 내일이군요. 내일 아마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태균의 말에 대해서 망상이다 라고 해서 명태균의 주장을 신뢰성을 전혀 두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 구속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에도 유죄를 지금 선고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에서 이번 여론조사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나 여론조사 좀 해줘. 내가 저 돈은 말이야, 저 김한정 씨한테 줄 테니까 해줘. 이런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시점에 돈이 입금이 됐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부탁했다는 것이 뭐 추정된다. 이게 이제 판사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명태균이 자, 여론조사 지금 이번에 갑니다. 그 돈 얼마 들어가니까 입금하세요. 요거 있다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없어요. 판사 입장에서 그거를 증거라고 보면 이런 정황 증거에 대해서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김건희 재판처럼 그 사람 말이야, 저 명태균 너무 망상이야. 말이 막 틀려. 말 신뢰할 수 없어.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무죄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2심을 한번 다퉈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세훈, 한동훈, 훈훈 브라더스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보수 재건의 쌍두마차가 되어서 좀 이렇게 힘있게 가기를 원했었는데 일단 오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요. 633 원칙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은 때에 대해서는 원래 정치자금법은 이게 633 원칙이 적용이 돼서 내년 1월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판사의 마음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1심에서 뭐 22개월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세훈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서울시장직을 내려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 2030년 대선은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수의 유일하게 남은 대권 주자는 한동훈 의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지금 워낙 장동혁과 이 극우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걸 혼자 돌파하기는 힘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과 손을 잡고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일단 오 시장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혼자 이걸 돌파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당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꽤 많이 산적해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오세훈 시장과 대선 후보를 겨루든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당장은 이 파트너가 일단 없어요. 힘이 약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장동혁이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막으려는 지금 작전을 펴고 있죠. 근데 정말 한심한 게요. 얼마 전에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이거 통과합시다 했는데 딱 한 사람 반대를 했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이걸 반대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원래 당대표가 반대하면 이거 통과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들 네 됐고요. 그냥 통과합시다. 무시하고 통과했다는 거죠. 당대표가 뭐 전혀 당내에서 입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남은 당대표라는 그 하나 그걸 가지고
지금 윤리위를 가지고 뭔가 억제해 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없지만 이 얄팍한 이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매일 올림픽 공원이나 또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뭐 어디 또 시위하는 데 간다더라고요. 그런 데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중진들이 뭐 이 상황들을 좀 해서 빨리 개선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게 장동혁이 있어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당에 들어오면 우리 다 날릴 것 같은데 우리 다 공천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공환증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남권 의원들이 별로 썩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성 극우들 눈치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윤리위가 이제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분 참 황당한 게 말입니다. 어떤 정당의 윤리위라고 하면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집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유령 집단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얼굴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윤민우 얼굴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윤리위원회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회의가 어디서 열린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에서 열리지도 않아요.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요. 보도자 한 장 딱 내고 끝입니다. 이게 무슨 뭐 CIA도 아니고 비밀 공작전이 아니고 비밀 윤리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윤리에서 내린 결정이 여러분 정당하겠어요? 정당의 활동은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거여야 되고 공개리 해야 됩니다. 세상에 윤리위원장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윤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지난번 윤리위원회가요. 지금 6명의 윤리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결 종족수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놓으니까 황급히 정모 변호사라고 하는 미디어 대변인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투입을 시켰어요. 여성 변호사를.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연 겁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지금 뭐 괜히 욕만 먹고 하니까 충성파인 이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을 넣어서 윤리위를 가동을 시킨 거예요.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냥 그 강성 이 장동혁 지지층에다가 아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주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즉 장동혁이 자기 사람 심어서 윤리위를 가동시켜서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데 어제 결론도 황당합니다. 어제 딱 한 장짜리 이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어디서 회의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는데 어디서 열었는지 의결 정도수는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에 또는 당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제가 한 번 비판하면 괜찮은데 2번 하면 안 돼. 근데 조직적으로 한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뭔가요? 그럼 한 번 장동혁 물러나. 그럼 괜찮아. 막 2번씩 3번씩 하면 너 안 돼. 너 징계해. 뭐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다 징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하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할 때 바로 징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서 가처분이 다 인용이 돼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뭐냐면 이 절차적인 을 제대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 기준이 없다. 그래 놓으니까 지난번에 장동혁이가 이번에 꼼꼼하게 하여튼 그 절차를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첫날 회의에서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런 기준이에요. 두 번째 단에서는 뭐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이 갈 경우에 절차석을 다 지켰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3번 요게 뭐 반대했어요. 뭐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해당돼요. 요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왜?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여당에 저렇게 많은 문제점들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지지율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야당을 딱 돌아보면 저 맨날 태극기 흔들고 있는
저 사람 보면서 어떻게 야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야당이 저렇게 전부 다 당의 중진들하는 사람들 다 입혀닫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전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지금 저러고 있고, 또 이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일까요?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진짜 이 장동혁의 행태는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수 진영이나 나라나 전혀 안중에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김어준이가 전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뭐 땡큐죠 뭐. 자기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장동혁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다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계속적으로 장동혁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당 인사들이 이야기를 할까요?